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외 선물 넘버원 아토마스터입니다. 자, 전일 제가 한 번 더 나와가지고 좀 강의, 즉 이제 어제 주요한 차트 또는 이제 주가에 대한 분석,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그 과정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한 시간도 같이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제가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전일 시간에서는 뭔가 진입값 청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눌림목에 대한 관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뭔가 지지와 저항, 즉 타점도 될 수 있지만은 뭔가 조금 저항, 즉 또는 지지, 청산과 손절 구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진행될 거라는 점 체크하시고요. 자, 일단은 주가에 대한 기초 분석에서는 지지 저항을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서 이 세 가지만 좀 알아두시면은 다 배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 그 지지, 저항. 이 세 가지가 사실 기술적 분석에서는 다 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술적 분석에서에 대한 초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세와 지지 그리고 저항이 전부 다 주가 분석에서에 대한 이 부분이 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지지와 저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격을 통한 분석으로 많이들 이루어집니다. 자, 다음 장 넘기면서 이야기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에 대한 분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청산 시점에 대한 저항 시점에 대한 또는 이제 저항 시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진입과 손절 구간으로 좀 많이 나와 있을 텐데 트레이딩에 대한 분석이에요. 단순하게 보시면요. 오늘 어떤 시점에서 진입을 하고 어떤 시점에서 익절 실현을 하고 또는 어떤 구간까지 떨어지게 되면 손실 실현을 해야겠다.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지지와 저항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이 매물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진행하려고 해요. 자,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에서 가장 기본적인 분석입니다, 여러분들. 자, 차트 안에서 수렴 구간이었던 구간들이 대부분 매물대였는데, 자, 차트 하나 보시면서 설명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주가는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제 가격에 대한 Y축이 존재하고, 자, 기간에 대한 X축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요, 항상 뭔가 일자로 갈 수 없는, 뭔가 항상 활골 형태의 주가 모양을 항상 보여준다고 했었었는데 현재 주가가 방향성, 뭔가 발산에 대한 그림이 나오기 전에요. 항상 수렴을 가진다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이 수렴 같은 경우에는 횡보 또는 박스권 장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죠. 단기 박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하나의 매직 구간대가 수렴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발산은요. 추세가 나오는 상승이냐 또는 하락이냐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을 발산을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을 추세를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을 발산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이 매물대는 과연 어떤 구간에서 보여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아까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자, 차트 안에서 수렴 구간이 대부분 매물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설명이. 그래서 수렴 구간은 대부분 매물대가 되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이 대부분 매물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수렴 구간은 대부분 추후에 매물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상승이라든지 하락, 즉 예전 수렴 구간이 하나의 타점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는 지지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구간, 수렴이 났던 구간이 추후에 뭔가 발산 시점으로 이어갔었을 때 주가가 상승 이후 눌림 지점, 즉 눌림에 대한 하락이 나왔을 때 뭔가 하나에 대한 눌림목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매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물대는요, 주가가 수렴과 발산을 반복하는 구간에서 대부분 수렴 구간이 매물대로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매물대에서 앞매물대냐 뒷매물대냐라고 볼 때가 있어요. 그 워낙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자, 주가가 예전 수렴 구간에서 매수 상승이 이제 발산이 이루어져 가지고 상승에 대한 이제 시점이 나왔었을 때 눌림을 통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죠. 자, 이때 관점에서 A 구간에서 매입을 할 거냐, B 구간에서 매입을 할 거냐. 즉, 예전 수렴 구간에 나왔던 곳에 고가와 저가 라인대가 하나의 밴딩이 돼버리는 거예요. 밴딩. 그래서 이제 밴딩이 대부분 이제 매물대라고도 보는 건데, 이 매물대에서 앞선을 볼 거냐, 뒷선을 볼 거냐를 먼저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A 구간과 B 구간에서 중심값을 많이 잡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A 구간에서 받게 되면은 좀 빠른 진입은 될 수 있더라도 추후에 손절 라인 때까지는 많이 길어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A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진입이 빠르게 될 수 있지만은 단점은 손절이 길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반대로 B 구간에서 진입을 했다고 봤었을 때는, 자, 손절은 되게 짧아요. 짧습니다. 손절은 되게 짧은데 진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유무가 좀 커요. A 구간에서 반등해가지고 올라갈 경우도 많다 보니까 이 뒷선을 이용하기에는 사실 진입, 즉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A 구간도 중요하지만은 그냥 중심값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번 눌림 시에 A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조금 더 밀리는 구간까지를 이제 중심 매물대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 중심 매물대가 A와 B에 대한 중간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면은 유가가 52.60 라인대가 앞 매물대고요. 매수로 볼 수 있는. 자, B 구간이 52.30이면 저는 52.45 라인대부터, 즉 60 라인대와 30 라인대에 있는 중심값인 52.45 라인대부터 진입을 준비합니다. 손절은 A 구간보다는 더 짧아지죠. B 구간보다는 조금 넓지만 진입에 대한 가능성은 B보다 높은 거예요. 즉 앞매물대와 뒷매물대의 장점들을 고루 가진 하나의 진입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매물대를 정말 잘 이용한다는 것은 중심값을 잘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매물대의 A와 B의 중심값을 찾아주는 것. 그러다 보니까 뭐 진입이 안 되더라도 아쉬울 건 없고, 이 자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추후에 내려왔었을 때는 다시 한번 반등, B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심값에서 매수를 대기하게 되면은 이제 익절 구간과 손절 구간에 대한 메리트, 장점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에서 보시면은 예를 들면 이런 관점이죠. 자, 예전에 이제 주가가 수렴을 통해서 방향성을 보여줬습니다. 추후에 이때 1차적인 관점에서는 A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 거죠. 여러분, 차트는 나스닥 선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가가 추가적인 고점 라인 때 갱신을 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섰을 때는 거의 중심가까지 내려오게 돼요. 이때는 이제 A 플러스 B에 나누기 2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매물대를 잘 이용하는 것이 눌림 매매에 대한 정확한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전략적 대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물대란 예전 수렴 구간, 추세가 발산하지 못했던, 추세가 보여주지 못했던 하나의 횡보나 박스 구간을 통해서 구할 수 있고 그 추후에 상단 돌파가 이루어지는 발산 시점이 나오는 구간 이후 눌린 시점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A 구간과 B 구간이 적절히 존재한다. 저는 근데 중심가부터 매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추가적인 설명은 많이 없고요. 손절 같은 경우는 사실 매물대를 썼을 때 어떤 분봉을 좀 보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조금 구하기가 많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매물대를 좀 체크를 할 때는 대부분 이제 짧은 단기 분봉 그리고 중장기 분봉 이제 한 1분봉과 5분봉 그리고 60분봉이 있었을 때 중간가 한 15분봉에서 30분봉을 조금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좋아하는 분봉에 대한 부분은 15분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매물대 다음에 마디가인데 이 마디값이라는 게요,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면은 조금 이제 해석이라든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부분이 좀 많아요. 자,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에서 가장 기본적인 분석입니다. 제가 매물대를 먼저 설명을 드릴까, 마디가를 먼저 설명을 드릴까 조금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설명드리기가 조금 이제 그러니까 조금 심도가 있는 거고 마디값은 좀 단순하거든요. 근데 이 마디값에 대한 개념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자, 마디값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뭔가 주가에서 어떤 구간, A라는 구간이 임의적으로 A라는 구간에서 주가가 반등에 대한 실현이 이루어졌다고 봅시다. 잠깐만 뒤로 넘기도록 할게요. 자, A라는 구간에서 반등이 이루어졌을 때 추후에 이 가격대까지 주가가 다시 내려왔었을 때를 보는 거예요. 그때 이 구간에서 심리적인 가격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대를 심리적 부분과 또 주요 반등 지점 등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을 A 구간이라고 봤었을 때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없는가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디예요. 주가에 대한 마디. 차트에서 보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자, 골드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골드 선물이고 분봉에서는 60분봉을 준비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자, 주가가 예전에는 큰 상승을 이루지 못하고 저점 근처에서 좀 맴돌았습니다. 그러다가 추후에 상승 시점이 일어난 뒤에 여기 구간에서 지지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렇죠? 이게 하나의 마디가라고 보게 되면 그 마디값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다음 마디 이제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봤었을 때 자, A, B라고 봤었을 때 B 구간에서에 대한 지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고 추후에 A라는 구간에서 또 저항이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죠? A마디와 B마디에서 박스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 A라는 마디값을 이제 A라는 마디값이 돌파가 되게 되면서 상승 시세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추후에 이 A라는 마디값이 반등에 대한 시점도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즉 마디 매매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의 특정 어떤 주가, 어떤 종목이 뭐 A라는 구간이라든 B라는 구간에서 반등에 대한 지지와 저항이 이루어졌을 때 그 구간을 특정해서 체크를 하고 그 가격대를 이용해서 매매하는 전략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아까 A, B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예전 계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돌파가 나왔었을 때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즉
어떻게 보게 되면 예전에는 여기가 매도에 대한 저항이 이루어진 반면에 여기서는 매수에 대한 저항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마디 매매를 한다는 것은요. 변곡 매매를 한다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변곡 매매. 그래서 추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예전 마디가 근처까지 추가 돌파가 이루어지고 또 추가 돌파가 이루어졌을 때 또 여기가 저항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와 즉 추세에 대한 상승과 추세에 대한 하락이 한 마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 마디에 대한 매매를 하는 것을 변곡 매매라고도 보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변곡 매매가 대부분 다 마디 매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디 매매를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마디 값을 찾아주는 건데 저는 마디 값 찾을 때 항상 예전 주가에 대한 고점이나 주가에 대한 저점 라인대를 먼저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시면은 예전 고가 쪽에 대한 기준, 저가 쪽에 대한 기준과 고가 쪽에 대한 기준이 추후에 하나의 이제 지지 또는 저항대를 체크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디값을 통한 매매가 마디 매매인데 마디 매매는 뭔가 하나 A와 B 구간에 대한 변곡 매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진입을 했었을 때 주가가 내려오는 관점에서 A라는 구간에서 내려오는 관점에서 B 구간에서 매입을 하고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거겠죠. 자, 그 후에 주가가 다음 마디까지 올라간다. 근데 그 과정에서 청산 지점은 자기에 대한 개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난 여기까지만 볼게. 또는 난 여기까지 볼게. 난 다음 마디까지 볼 거야. 이 관점은 이제 개인의 청산 시점을 통해서 보는 거고 대부분 마디 매매 같은 경우는 마디에서 마디까지를 원래 먹는 거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선물 시장에 큰 변동이 일어날수록 주가가 대부분 매입 시점에서 진짜 반등이 엄청 심해져요. 뭔가 지지가 확인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가격 싸움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에 대한 청산 시점과 아니면 마디에 대한 청산 시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후에 주가가 만약에 원래 이 구간, A 구간과 B 구간에서 박스에 대한 흐름이 나왔었을 때 추후 상승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원래는 A라는 구간이 매도에 대한 저항이 됐다 섰을 때 추후엔 내려왔었을 때는 매수에 대한 변곡 지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디 매매를 아까 말씀드렸던 변곡 매매라고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디 값이라는 게 이거는 지금 차트가 가격대가 제가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인데 마디에 대한 매매를 기본적으로 할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밴딩도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에 대한 상승과 재차 추가적인 반등 시점도 볼 수가 있고 깨졌을 때 이탈 관점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매매에서 가장 장점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마디 매매. 단순합니다. 단순한 분석이기 때문에 뭔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리진 않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손절 구간이 짧다고 하는데 마디 매매를 했었을 때는요. 손절 구간을 좀 정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손절 구간에 대한 해석이 조금 많이 어려워요.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추세에 대한 분석이 조금 힘듭니다, 여러분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분석 자체는 되게 쉬워요. 다만 이제 이 변곡에 대한 매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손절 구간이 자, 예를 들면 여기까지 올라왔다 칩시다, 여러분들. 상승을 주고 아까 예전 A에 대한 마디가까지 A가 현재는 원래 저항에 대한 구간이었었는데 이 저항 구간대가 돌파가 나오고 나서 추후에 지지값을 이루어주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조금씩 나오는 꼬리 부분들 있죠, 여러분들. 즉 손절에 대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좀 선정하기가 힘들어요.
여기까지 손절 두면 되겠다. 왜냐하면 마디값이라는 구간을 예를 들면은 나스닥이니까 13,420 정도에서 매입을 했다고 볼게요. 여기 구간이 13,420 구간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420에서 매입을 받았다고 하셨을 때 다음 마디가 현재 이 구간이 420, 이 구간이 이제 350이라고 볼게요. 다음 마디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디와 마디 사이의 공간이 좀 클 때 여기서 지지력이 바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가격대에 대한 변동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을 때 사실 판단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 또는 지지가 이루어지고 매물대를 쌓고 있는 상황인가? 라고 판단하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초보자가 배우기에는 가장 간단한 매매이지만 뭔가 손절과 익절 시점에 대해서 기준을 좀 잡기가 어려운 매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마디 매매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마디 매매를 할 시 또는 마디 값을 활용할 시에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신뢰성 있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할까? 자, 확률성이 높은 구간이다 보니 확률성이 높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지지에 대한 관점 자체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추가적인 분석으로 마디값을 극대화한다, 보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완. 즉, 마디값에 대해서 지지가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는지 추가 분석을 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방법으로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추세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돌파 안착 반등에 대한 패턴 이용이 있는데 첫 번째 내용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두 번째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내용은요. 마디값을 활용했을 때 추세선을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즉, 마디값 죄송해요. 잘못 썼네요. 자, 마디값 플러스 추세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자, 지금 주가가 이런 식으로 마디가 A 쪽에 저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항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가 추후에 지지, 즉 추세에 대한 선에서 지지 반등이 이루어지고 이 구간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구간은 현재 변곡이 된 거죠? 근데 이 변곡된 시점이 조금 더 안전하게 보완할 수 있는가? 즉, 추세선과 마디값이 연결되어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연결 과정. 즉, 마디가 근처에 기존 추세선이 하나 붙어 있다. 또는 마디가 근처에 추세선이 근접해 있다 했었을 때 조금 더 신뢰도가 높은 매매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차트를 통해서 보면은 자, 현재 차트는 나스닥 미니 선물 1시간 봉입니다. 60분 봉. 자, 예전 저점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스윙 로우 지점에서 주가가 상승 시점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마디가는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봤을 때 추세에 대한 상승은 파동으로 현재 추세선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예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지지, 저항이 계속적으로 반동을 이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돌파도 됐다가 한번 지지도 됐다가 마디가에서 큰 변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 주가가 이 B라는 마디가가 이제 이탈하는 관점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큰 하락으로. 그러다가 이제 구간에서 지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현재 이 A라는 마디값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를 추가적으로 추세선을 활용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A라는 마디가에서 지지를 받고 싶은데, 즉 매수 진입을 하고 싶은데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신뢰성이 조금 높은 하나의 방법이 뭘까? 추세대가 근접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즉 마디가에 대한 타점 가격대를 체크하고 그 후 추세대가 이어지고 있고 그 추세대에서 마디값이 근접해 있을 경우를 찾아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신뢰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손절 정하기가 너무 편해요. 아까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대가 기본적으로 캔들 음봉으로 60분봉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선을 하락 음봉으로 좀 세게 돌파하게 되면은 종가 마감이 나오게 되면 손절에 대한 기준이 딱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절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지고 진입에 대한 가격대도 신뢰성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마디값을 활용할 시에는 이렇게 첫 번째로 추세선이 붙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인데 이거는 조금 설명하기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이해하기도 힘드실 부분도 있는데 자, 첫 번째 돌파, 안착, 반등에 대한 패턴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주가에서 마디값이 현재 이 구간대가 A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현재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캔들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자, 캔들에서는 이 마디값에서 이 종가 마감이 나오지 못하고 눌림이 나오고 꼬리만 나왔고 그 후에는 몸통 마감이 나왔고 그 후에는 마디에서 반등이 이루어진 그림이 나옵니다. 즉 주가에 대한 방향성에서 주가에 대해서 마디값을 활용했었을 때 먼저 A라는 마디값이 원래는 매도 저항이었었어요. 매도 저항이었었는데 이 구간을 살짝 돌파하는 그림이 나왔지만 다시 눌림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저점 라인대를 크게 깨지 못하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었을 때 이때 관점에서 몸통 마감이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양봉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반등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즉 돌파, 캔들에 대한 몸통 안착, 두 번째는 캔들에 대한 반등 시점. 자, 그러다 보니까 돌파하는 관점은 먼저 체크라는 거죠. 체크. 여기서 이 구간대가 한 번에 돌파가 될 수 있는가, 저항대를 볼 수 있는가. 즉 지지 또는 저항에 대해서 가늠세를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 지지와 저항 구간에서 어떤 캔들이, 즉 어떠한 방향성이 이겨주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구간대가 주요 캔들로 마감해서 몸통 마감이 이루어졌네. 이 구간대는 이제 지지, 예전 저항대에 대한 해석보다는 이제는 지지에 대한 개념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반등 시점을 노려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추세에 대한 파동과 마디에 대한 파동을 캔들로서 분석하는 하나의 기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주가에 대한 모양에서 돌파 관점은 여기서 나오겠죠. 그 후 추세가 돌파 관점에서 돌파가 나오지 못하고 눌림이 나오면서 몸통 안착이 나오겠고요. 그 후에 반등 시점을 노리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총 3번, 아니 2번 정도겠네요. 이 자리값에서 매수 관점이냐 매도 관점이냐를 먼저 2번 정도 확인을 하시고 그 후에 대응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안전해요. 진짜 안전 매매 중에서도 이 스타일이 제일 안전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안전한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패턴 자체가. 자, 주가에서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유가입니다, 여러분들. 원유예요. 원유인데 이거 지금 분봉에서 아마 제가 한 15분봉에서 한 30분봉인가? 15분봉에서 10분봉을 가져온 건데 자, 마디가가 현재 52.80 라인대입니다. 주가가 여기서 계속적인 지지에 대한 관점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여기서 처음 계속 돌파에 대한 시도를 하려고 했어요. 자, 그 후에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서 안착이 나옵니다. 그 후에 반등 시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즉, 이 그림만 보셔도 주가가 처음엔 돌파 시작을 하려고 했었어요. 마디가에 대한, A라는 마디가에 대한 지지를 한번 이탈하는 관점, 즉 이탈에 대한 관점이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지지가 만들어진 거죠. 그 후에 안착, 주가가 한번 깨주고 나서 60분봉, 이제 15분봉에서 안착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주가가 쭉 무너지는 캔들이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아까
조금 중장기 캔들에서 보게 되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돌파관점 나오고 있어요. 자, 안착 나왔죠. 자, 음봉으로 A라는 마디값을 몸통 마감했습니다. 음봉으로. 그 후에 반등에 대한 시점이 여기서 나온다. 자, 아까 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돌파 관점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캔들이 주요 마디가를 안착시켰냐, 몸통 마감으로 위로 나와 주었느냐, 그 후에 반등 시점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똑같습니다. 자, 돌파에 대한 개념이 나왔고 그 후 안착, 몸통 캔들로 이제 음봉으로 몸통 마감했죠. A라는 구간을. 그 후에 여기서 반등. 그래서 돌파, 안착, 반등. 이 시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체크하는 매매거든요. 여러분들. 현재 이 구간이 지지로서 쓸 수가 있는가, 저항으로서 쓸 수 있는가, 이거를 두 번의 확인 이후 가장 안전한 구간, 즉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매입에 대한 관점을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겠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네요, 여러분들. 자, 예전 A라는 마디가가 여기 구간에서 있었죠. 자, 여기서 돌파 시도가 나왔습니다. 이 캔들에서. 그렇죠? 꼬리가 한번 슬쩍 한번 캔들로 올라와 주었고요. 그 다음에 몸통 안착이 됐습니다. 자, 양봉으로 주요 마디가를 종가 마감 양봉으로 실현을 했고, 자, 추후에 지지가 이루어지죠. 두 번 이루어졌네요. 즉 돌파 관점이 여기서 나오고 안착이 이 캔들에서 나오고 반등은 추후에 자리값에서 매입하면 된다. A라는 마디가에서. 그래서 이 A라는 마디가를 현재 매수로 볼 수 있냐, 매도로 볼 수 있냐,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을 여러분들이 돌파, 안착, 반등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요 마디값을 활용하는 매매 중에 가장 이상적인 매매 기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게 저는 돌파, 안착, 반등이라는 주요 패턴들을 공부를 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함체 이러한 마디값 활용해서 두 번째였던 돌파, 안착, 반등 패턴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자, 피보나치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건데요. 피보나치는요. 상당히 제가 매매하는 상황에서도 많이 쓰고 가장 신뢰하는 하나의 차트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는 황금비를 통한 매매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게 되면 간단하게 비율을 활용한 타점 분석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자,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을 통해서 매매에 대해서 시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자, 이거에 대한 피보나치는 어떻게 발견됐냐면은 이거는 사실 매매 관점에서 많이 필요 없는 내용일 수 있더라도 기본 개념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탈리아의 수학자인 피보나치가 만든 수의 배열을 통한 주가의 특정 구간을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수의 배열까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개념만 조금 예시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주가가요. 항상 움직일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수렴 구간을 보여주고 그다음 발상 구간을 보여주죠. 이런 식으로 발상 구간이 나오죠. 자, 이때 주가가 눌림이 어디까지 나올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애들이. 비율은 여기서 상승 시점으로 되돌림이 나올 거야. 그래서 제가 이 패턴에서, 즉 이 피보나치에 대한 분석에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추세가 상승이 나왔었을 때 눌림점에 대해서 보완성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저항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하나의 분석 도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가도 설명을 드릴 건데 주가에 대한 수렴이 이루어지고 나서 상승 시점이 나오죠. 근데 아까처럼 제가 피보나치는 이 상승하는 시점에서의 눌림값을 잡아주는 하나의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피보나치가 좋은 점이 뭐냐면요. 기간이라는 소요가 안 들어갑니다.
기간. 뭐 이렇게 아크라든지 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기간이라는 부분이 좀 소요될 수가 있겠지만은 조정대에서는 절대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즉 기간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즉 가격대 하나만 보고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후행성이 짙은 지표는, 그러니까 분석 도구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자, 그리고 피보나치에서는요,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될 게 이것만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피보나치가 상승 시점, 즉 주가가 어떤 구간에 수렴을 하다가 상승 시점이 나오거나 반대로 주가가 이제 약간 수렴 구간에서 하락 시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수렴 구간 이후에 여기서 발산 시점이 나온 건 체크가 될 겁니다. 추세가 터졌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수렴 이후에 발산대를 통해서 추세가 터졌다. 그렇죠? 여기서는 매수 추세가 터진 거고 여기서는 매도 추세가 터진 겁니다. 자, 피보나치를 통해서 본다면은, 자, 예를 들면 매수 값을 봤었을 때는 이 수렴 구간 이후 상승 시점이 나왔기 때문에 피보나치를 구하는 방법은 저점 라인대와 고점 라인대를 연결선상해가지고 그 나오는 비율을 통해서 매매하는 기법이에요. 즉, 이 비율에서 무조건 외워두세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0.382, 0.50, 0.618 이 비율이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요. 주가에서 현재 이 수렴했던 구간에 대한 단기 저점 구간과 현재 주가가 고가점을 찍고 내려왔었을 때 여기 길이를 1로 보는 거예요. 그 후의 비율을 여기 구간은 0.382, 0.50, 0.618이라고 보는 거죠. 즉 주가가 이 비율 안에서 반등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타점이 어디서 받기 좋은가, 매수에 대한 타점을 어디서 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가가 기본적으로 한 번 더 도와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분석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주가가 현재 이거 차트는요, 골드예요. 골드, 금. 일봉 차트입니다. 자, 일봉 차트에서 예전에 골드가 수렴을 엄청 했었어요. 그렇죠? 수렴을 하다가 상승 시점이 나왔죠. 그렇죠? 상승 시점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때 뭘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자, 수렴 이후. 자, 수렴 이후 발산 시점이 나온 걸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발산 시점이 나왔다. 즉 추세가 터졌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추세가 매수로 돌아갔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피보나치를 아까 그을 때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죠? 현재 단기 저점과 현재 고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즉 주가가 고가까지 올렸다가 떨어지고 있는 시점까지 본다고 했었죠. 여기. 즉 피보나치 조정대를 활용했었을 때 저가부터 고가까지 쭉 그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비율이 나오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자, 저가가 1449, 고가가 2089 라인대를 통해서 피보나치 비율, 아까 말씀드렸던 0.382, 0.50, 자, 0.618 구간이 이렇게 비율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 옆에 가격대가 있죠. 자, 0.382는 1844, 0.50은 1769.3대 1770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0.618은 1694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700에서 1690 정도에 대한 지지값이 이루어지겠죠. 자, 과연 피보나치에서 예전 수렴 구간 이후에 대한 저점과 고점 구간에서 단순한 이 비율 하나로 추세가 터졌으니까 눌림에 대한 시점을 이 비율 값으로 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예전 저점과 고점에 대한 피보나치를 쭉 나열했었을 때 0.382에서 지지가 이루어진 게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0.38이 1844, 45 구간에서 반등이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그 후에 주가가 0.38이 구간을 좀 무너뜨렸어요. 고가 라인 때까지 한번 올리긴 올렸는데 힘이 좀 부족해가지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0.50. 우리가 대부분 이제 중심값이라고 보는 하나의 값인데 이 0.50에서 1770에서 반등이 이루어졌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정확하게 0.50에 대한 반등 포인트가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자, 피보나치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하나의 보조 지표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피보나치를 이제 당일 데이터로 좀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국에서는요. 피보나치를 가장 좀 주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분석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진짜 많이 쓰이는 하나의 분석 도구예요. 주가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주가에 대한 뭐 상승가 또는 목표값, 뭐 어떻게 보게 되면 타점, 구간들을 정확하게 나열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죄송합니다. 추가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이거예요. 자, 피보나치에서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상승이 나왔어요. 자, 상승이 쭉 나왔는데 자, 주가가 하락하는 시점도 같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하나 생각하실 거예요. 상승형 피보나치는 만들 수는 있겠는데 하락형 피보나치, 즉 매도 관점에 대한 피보나치는 언제쯤 만들어줄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피보나치를 통해서 타점을 찾는다고 했었을 때 현재 저가에서 고가 기준으로 만들어진 이 피보나치에 대한 비율도 존재하겠지만은 이 고가에서 현재 저점까지 내려진 피보나치도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언제 피보나치를 역으로 그릴 수 있는가. 즉 상승 추세에서 하락 피보나치는 언제쯤 그을 수 있는가가 가장 키포인트인데 여러분들 제일 중요합니다. 자, 고가 라인대에서 현재 저가와 고가 라인대에서 이루어진 상승 기대가 주가가 내리마락 나오게 되면서 첫 번째 0.382까지 내려왔을 시에 현 고가와 이 구간에서 피보나치를 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주가가 고점에서 현재 이루어져 있는 피보나치 상승 피보나치의 0.382까지 내려와 주어야 하락 피보나치를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보나치에서 자, 지금 저점 라인대가 여기고 고가에 대한 구간이 여기잖아요. 그럼 이 상승형 피보나치는 0.618이 깨져버리면은 더 이상 쓸 수 없는가? 의문을 가질 겁니다. 0.618까지만 쓸 수 있는 건가? 라고 하시는데, 즉 상승 피보나치가 깨지는 시점, 즉 주가가 상승하는 그림이 깨지는 시점이 0.618 깨지면 끝나는 건가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추세가 끝났구나. 근데 이렇게 분석을 0.618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비율 하나만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786이라는 하나의 비율을 더 구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쉽게 구합니다, 여러분들. 차트 툴을 통해서 비율 설정 가시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한 0.618이 여기쯤 있기 때문에 한 0.786은 여기쯤 있겠죠. 한 1600선 근처에 아마 붙어 있을 건데 주가가 0.786까지 내려왔을 시에 확실하게 주가에서 상승, 즉 저점까지, 그래서 고점까지 나왔던 상승에 대한 눌림 하락점, 즉 지지에 대한 이탈이 완전하게 끝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 저점부터 고점까지를 자 이렇게 쭉 피보나치 조정대로 긋게 되면 0.618과 0.50, 0.382가 나온다. 그게 추후의 눌림에 대한 타점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골드가 만약에
현재 저점 라인대가 지금 한 1770대거든요. 여기 가격대 끝나게 되면은 0.618까지 한번 더 기다려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이런 식으로 주요 비율값들이 매수 타점이 되고요. 자, 하락형 피보나치, 즉 역피보나치는 언제부터 그릴 수가 있는 건가? 주가가 최소 고가에서 주요 매수점이었던 0.382까지 오게 되면 피보나치를 여기서 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구했기로 알기로는 여기가 아마 0.618, 0.50 라인대에서 0.618 구간입니다. 하락 피보나치. 자, 그리고 나서 주가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시점이 언제 끝나는가? 0.786이라는 수치값을 넘겼었을 때 주가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이 마감이 된다라고 보는 하나의 규율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현재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여기가 0.618,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가 0.786 되겠죠. 이 가격대를 쭉 가져와서 보게 되면 1600선도에 가까이 붙어 있는데 이 구간대가 주가가 이대로 내려오게 되면은 끝나는 겁니다. 즉 지지, 즉 상승에 대한 힘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런 피보나치에 대한 비율과 되돌림 그리고 이런 분석 도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패턴을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이제 가장 간단한 게 이제 비율을 통한 타점을 구하는 것이라든지 반대로 추가적인 뭐 상승값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 이것도 피보나치로 나와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설명하기엔 좀 시간이 많이 늦은 것 같고 피보나치를 통해서 가장 간단하게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첫 번째 진입 구간입니다. 자, 진입 구간과 두 번째 손절 레인지도 진짜 보기 편해요, 여러분들. 손절이 여기 끝나면은 다음 구간까지 내려오겠구나.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시면은 상승 시점과 하락 시점을 언제든지 체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주가가 이거는 나중에 이제 좀 더 심화된 부분일 텐데 주가에 대한 목표치도 볼 수가 있어요. 목표치. 즉 주가가 어디까지 더 상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진짜 무궁무진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고주파 패턴도 피보나치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는 뭐 주요 타점으로 단순하게 써도 되지만은 조금 더 복잡하게 넘어가게 되면은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왔다, 그 후에 떨어질 수 있다. 이 분석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 있잖아요, 여러분들. 피보나치가요. 근데 이거 하나만 더 알아두세요. 주의점. 어떤 캔들을 쓰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분봉, 즉 시기. 분봉이냐 일봉이냐라는 관점도 되게 중요한데 당연히 일봉에서는 장에 써도 돼요. 일봉에서는 써도 된다. 사용 가능한데 분봉 시점에서 보시면요. 최소 저는 이것도 종목별로 좀 나뉠 수가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뭐 60분봉을 좀 기준으로 보고 골드나 유로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에는 분봉 기준으로는 아까 240분봉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봉은 무조건적으로 봅니다. 이유로 따지게 되면은 나스닥이 변동성이 조금 높기 때문에 단기 분봉으로는 피보나치를 보였었을 때 신뢰성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피보나치가 확실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고가의 갱신이나 저가의 갱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피보나치 그리고 주요 하나의 이제 마디가와 매물대를 설명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뭔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더 높은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어제 좀 주요한 내용을 좀 다뤘죠, 여러분들. 자, 지지와 저항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매물대와 마디가 포인트, 그리고 주요한 하나의 차트 분석인 피보나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가장 많이 쓰이는 분석이며, 그리고 트레이딩 관전 시에는 좀 빼놓을 수가 없는 분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1시간 정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준비를 해봤고요. 자, 여러분들 아직 설날이 이제 오늘까지 해가지고 한 이틀 정도 남아있는데 다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도 이제 성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